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서워. 뭔데? 바로 강력한 섬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니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로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섬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맨인 블랙이네. 지웠어, 2시간. 2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와.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9일 공개합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까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고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3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흐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 왕조 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거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기 걸어가죠. 네, 뭐 빛이 나오는데?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게 훅 지나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괴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에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건 뭐지?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네.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후 이 미스테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또 칠레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왜 이렇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2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체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잡히지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현해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E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거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E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6일을 공개합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더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I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머, 뼈가 너무 크다 근데. 멀리 보여? 그렇죠. 저 해골은 거의 사람 몸보다 크잖아요. 머리 하나가. 자, 바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인의 유골 사진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요즘에 인터넷 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저거 다 사진 조작. 일 것이다. 난 조작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은 진짜가 아니라 또 가짜, 또 뭐야? 바로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진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거인의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12년 5월 4일에 발행된 뉴욕 타임땡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위스콘신주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크 런 농장 근처에서 필립스 형제가 18개의 거대한 유골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이 당시 미국인들의 두개골보다 훨씬 컸으며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인종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 뉴욕타임즈 기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오래된 거라서 진위 여부는 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이 아닙니다. 2012년 스위스 바젤에 살고 있는 그레고르 스포일이라는 사진작가가 무려 약 38cm나 되는 손가락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끝에 손톱 봐요. 어우 저게 어떻게 손가락이야. 징그러워. 자, 이 손가락은 1960년대 이집트 고분을 두고 하던 한 노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노인이 손가락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여주며 진짜 사람 손가락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합니다. 사진 속 손가락이 정말 사람의 손가락이라면 유추된 키가 무려 5m는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크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정말 미스터리한 흔적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저거 봐, 밟아. 저게 발바닥이라고요? 엄지발가락이다. 그러네. 찍힌 저거 있죠? 크기는 무려 120cm, 웬만한 초등학생 키 정도 크기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의 측정 연대가 무려 2억에서 3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거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인의 유골이라고 발견된 것들은 실제는 말단 비대증, 즉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신체 말단의 뼈가 과도하게 증식한 환자들의 유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의 흔적들. 사실 한석준 씨 정도면 사실 거인 축에 좀 들어갑니다. 한석준 씨가 거인이에요. 네, 예. 네. 키가 184.
9 정도 됩니까? 4요. 184. 사예요? 네. 아니 본인 분량을 위해서 키를 뻥튀기를 해. 키가 되게 커 아니 키가 보이잖아. 184라는데 너무 악물고 잔뜩이야 진짜. MSG를 알고 왔어. 진짜 다 그냥 쏟아 쳐줘야 돼. 부어 아주 그냥. 저도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5입니다. 인체 자연 발화 사건.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혼자 탄 거야. 진짜.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되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잭의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4위 공개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17년. 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무려 3797년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등장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견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2017년 올해 바로 저 노스트라다무스가 파헤쳐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입니다. The false trumpet concealing madness will cause Byzantium to change its laws. 여기에 나오는 the false trumpet. 트럼펫. 트럼펫. 이 트럼펫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의미한다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내 수많은 법칙들이 변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벌써부터 뭐 난리잖아요. 그 조짐이 있죠, 지금.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이 내용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은 미국이 몰락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강국인 중국이 부상하게 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강대국 중국에 대한 예언은 또 다른 예언장인 바바방가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2018년 중국이 세계 열강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2017년 예언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The divided nation might reunite again. 진열된 국가가 다시 재결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남북 간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언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거를 지금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 개성적이어서 다 다르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근거가 이제 그 행성이 직렬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거 지구가 오늘이잖아요. 오늘 행성 직렬이 뭐예요? 달이랑 달, 화성이랑 화성, 금성이랑 금성. 한 줄로 돼 있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녹화 시점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이 현상을 보고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웃으세요? 제 옆에. 네, 왜 웃으세요? 제 옆에. 네. 아, 제가 왔나요? 상암동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왔네. 그게 아니라 상암동에 어딜 봐서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고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3위 공개합니다. 내인은 뱀파이어? 창백한 얼굴, 검붉은 입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송곳니, 인간의 피를 빨아마시고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뱀파이어.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뱀파이어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뭔가 피에 그 취향 있는 사람까지는 믿겠는데 어. 물로 물살을 어떻게 믿습니까? 피를 취미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취미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변태적이고 범죄적인 취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예. 있다는 거죠. 있을 순 있죠. 있을 순 있죠. 저는 아니고. 아니고. 제가 방송하면서 본 그 케미 아니, 좀 중에 평가를- 최악의 케미. 평가를 그만해요. 최악의 케미. 아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냐고. 얘 말 좀 들어주라고. 행복하면 됐어. 자기 할 말만 해. 남의 말 듣지를 않고. 난 저 형이 행복하면 됐어. 안 행복한데잖아요 지금. 저 자리 옮겨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여기 있어. 저 전 기자가 소개해드릴 믿거나 말거나 현실판 뱀파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조지나 콘돈. 어린 시절부터 탈라세미아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희귀병은 잦은 빈혈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지나가 수혈 대신에 선택한 것은 바로 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의 딱지를 일부러 떼내서 흐르는 피를 그 피를 빨아먹었다는데요. 게다가 조지나는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염도 앓고 있어서요. 더더욱 뱀파이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뱀파이어 생활을 하고 점점 피의 맛에 길들여진 조지나는 이후 흡혈귀 무도회 또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일명 보스클럽 등을 전전하며 자신에게 피를 제공해줄 사냥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직 한 사냥감, 바로 남자친구 자밀의 피만 마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만 마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음식도 섭취를 하는데 피를 정기적으로 마셔주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넌 너무 무서워. 아니 나 저거 아까 저 영화 트와일라이트이 애들 여럿 버렸네. 파이어겠습니까? 조종 씨 말씀처럼 존경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피를 섭취하는 행위는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B형 감염과 아유. HIV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릴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아이고야. 사항이라는 걸 그렇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2위 공개합니다. 아 뭐야? 계속 나와. 나보다 페이스 빨라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달려? 나온다. 주인공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토네이도에 휩쓸린 뒤 다양한 모험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오즈의 마법사. 그런데 주인도 없이 자기 혼자 이런 버라이어티한 모험을 한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엘레바마주 노스 스미스필드에 살던 1살짜리 강아지 메이슨인데요. 당시 엘레바마주에 덮쳤던 토네이도는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 강도인 EF5 등급으로요. 자동차를 100m 이상 이동시킬 만큼의 초강력 토네이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1살밖에 안 된 작은 강아지 메이슨은 속수무책으로 토네이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토네이도 때문에 최소 300명이 사망하고 1조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을 정도로 최악의 토네이도였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후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폐허가 된 집을 치우고 있던 가족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러진 앞다리를 끌고 3주 동안 먼 길을 기고 또 기어서 주인 있는 집을 찾아왔던 것이죠. 대단하다. 당시 동물 피난소에서 일하던 필 도스터조차 메이슨의 부상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물 중에 가장 극적인 경우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러진 두 다리를 이끌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메이슨은 앞다리에 2개의 판과 17개의 나사를 끼우는 장장 3시간 반의 대수술을 받은 뒤 다행히 두 다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이거 진짜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정말 그냥 주인을 보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온갖 아픔을 다 참아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칭찬해줘야 될 일인 거죠. happy for human companionship.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1위를 공개합니다. SF 영화급 능력자 번개맨의 탄생.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맞은 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94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앤서니 C. 코리아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공중전화 쪽으로 갑자기 번개가 번쩍 내리쳤고요. 앤서니 C. 코리아는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걸 본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요. 그 덕분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앤서니. 그런데 얼마 후 느닷없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흥미가 1도 없었던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던 건데요. 강렬한 이끌림에 악보를 산 그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못 믿겠다. 아니 흥미가 1도 없던 사람 맞아요? 아니 번개 맞고 갑자기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머. 2007년에 아예 정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번개 맞고.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번개가 낳은 기적의 천재 피아니스트로 야. 불리게 됐고요.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면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능력의 정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2 공개. 레버넌트 현실판 2번 살아난 남자. 키 2.5m, 몸무게 200kg, 곰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곰. 바로 그리즐리 베어라고 불리는 회색곰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곰으로 자주 등장하죠. 레버넌트에 나왔던 곰도 바로 이 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공포의 회색곰의 공격으로부터 2번씩이나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시에 사는 50대 남성 토드 오어 씨. 그는 지난 2016년 사냥터를 물색하려 몬태나주의 한 숲속을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새끼 2마리와 함께 있는 어미 회색곰이 포착됩니다. 그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려 했지만 곰은 순식간에 그를 쫓아왔고 곰과 오어의 거리는 약 7m로 가까워졌는데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던 오어는 곰 퇴치 스프레이를 곰에게 마구 난사했죠. 이내 화가 난 곰은 오어의 몸에 올라타 그의 팔, 어깨, 등의 살을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오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목 주위를 감싼 채 죽은 척을 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곰이 이내 자리를 떠나갔죠. 혼비백산한 오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의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10분 전 만났던 그 곰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진짜. 곰은 처음보다 훨씬 더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었고요. 오어는 이번에도 그저 땅에 바짝 달라붙어 죽은 척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30초 정도 오어를 무차별 가격하던 곰은 이내 자리를 떠나갔고요. 오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4.8km를 걸어 내려온 오어. 그곳에서 그는 기적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고요. 어머! 곰에게 물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장장 8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자신의 얼굴책에 사고 당시에 찍었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그가 올린 동영상은 순식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얼굴책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온 몬태나주의 보즈먼시 있죠? 정확히 제가 저 시에 살았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곰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 숲속에 들어가는 게 금지돼 있어요. 이 회색곰 있죠? 그리즐리 베어. 마주쳤을 때는 죽은 척하는 게 좋은데 흑곰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그래야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만만해 보이면 안 되는구나.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이번에 9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낙하 여인, 억색의 운 좋은 생활. 1972년 1월 2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국적의 자땡 항공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중 1만 미터 상공에서 그만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우.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비행기는 기체가 두 동강 난 채 체코의 스르브스카 카메니치 지역의 눈 덮인 언덕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탑승자 28명 중 27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이 속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이 바로 자땡 항공의 22살의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였던 겁니다. 대박이다. 당시 여객기 꼬리 부분에 음식 나르는 카트와 함께 끼어있던 블로비치는 발견 당시에 전신 골격이 부서지고 허리 아래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었으나 기적적으로 힘겨운 재활 끝에 10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항공사 사무직으로 복귀해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고 13년 후인 1985년엔 가장 높은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져 생존한 사람으로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앉길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네.